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모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챗 GPT에 대해서는 이제 꽤 많이 배웠고 또 실제로 많이 쓰고 있죠? 네,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까지? 네. 그래요, 예. 아니, 실제로 뭐 많이 쓰고 있는 게 전문가, 뭐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챗 GPT라는 게 내가 모르거나 어떤 지식이, 정보가 더 네. 필요할 때 우리가 물어보듯이 검색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AI와 진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우리가 있나요? 저는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진짜로? 네, 저는 항상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다. 아, 뭐라고? 제대로 대답해. 아. 알고 대답해. 그럼 아.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죄송해요. 갑질하네, 갑질. 미안해요. 라고 하죠. 네. 맞아요. 아,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대화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서 만약에 감정을 파악을 하고 말의 묘한 뉘앙스까지 알아주는 AI가 있다면 어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황에서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머. 그럼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안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네. 신기할 것 같고 진짜 감정을 서로 교감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지선 씨의 AI를 향한 갑질은 없습니다. 갑질 멈춰! 자, 오늘 네. 어떤 이야기를 다뤄보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 호모 디지쿠스의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일단 페르소나 AI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페르소나 AI는 대화형 AI 전문 기업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그 AI들과 대화하는 모든 서비스를 만든 그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저희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로봇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챗봇, 콜봇, 다양한 컨버세이션 AI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엔진을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네. 벌써 수많은 앱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이 AI,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침투하고 사용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금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융에서는 24시간 365일 사람이 아닌 AI하고 전화 응대도 대신해주고 상담도 하게 됩니다. 와.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뭔가 금융상품 구매를 하게 되면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낮에 전화가 와서 한 20분 동안 거의 전화만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쁜데 그 전화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 AI는 그냥 새벽이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전화를 걸면 내 전화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대신해주고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계약 처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예약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약을 하거나 또 변경, 취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교육에서는 우리가 그 요즘에 뭐 디지털 교과서 많이 도입된다고들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려도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물어보게 되고 또 다시 물어보더라도 부담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물리라고 하는 어려운 분야를 편하게 이해할 때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대화형 AI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여름 휴가를 예약을 하려고 네. 어떤 어플에서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챗봇과 상담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챗봇인가요? 네, 여러 가지 대화형 AI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 챗봇 말씀하신 서비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톡 집사, 뭐 마이챗, 뭐 다양한 이름으로 챗봇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챗봇이란 게 챗 GPT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챗 GPT는
챗봇을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화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기술의 종류가 이제 챗 G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페르소나 AI가 개발한 이 챗봇은 지금 다 사용하는 한국에서 왜 한국말로 사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다 들어가도록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챗봇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네네.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챗봇을 만드는 회사이고, 네, 너무너무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까요? 주로 사용되는 분야와 또 앞으로 어디까지 사용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네. 뭐 병원, 숙박, 쇼핑, 뭐 카페, 우리 뭐 음식 주문 너무 다양한 영역들에 사용되고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챗봇들의 약간 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챗봇한테 질문을 하고 또 네. 궁금한 거 클릭을 하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이 이럴 거면 그냥 모바일 홈페이지를 쓰지 아. 챗봇을 왜 쓰는 거냐라는 네.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챗봇은 우선 새 창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 챗봇 내에서 예를 들어 금융용 챗봇이면 어떤 대출부터 또 우리가 그 뭐 세금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증명서 발급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챗봇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 직원들은 RPA라고 하는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챗봇하고 결합이 돼서 내부 직원들도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부터 내부 직원까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자동화된 또 챗봇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그 저희 대화형 AI 엔진 이름이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네, 아리엘이 인어공주의 이름이 맞아요. 아리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 못하는 인어공주를 말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 AI 엔진의 이름이고요. 이 아리엘을 가지고 만든 기술 이름이 KGPT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의 환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문서 내에서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엔진과 챗GPT 엔진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서양의 엔진과 한국형 엔진이 결합이 된 그게 KGPT고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화형 AI,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들에게 편하게 한국말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이 대화형 AI를 이제 개발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IT 기획자라서 네.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외국의 모 AI 회사에서 한국말을 학습하고 있다는 걸 이제 봤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약간 애국심도 생기면서 네. 뽕! 네, 왜 우리나라 말을 외국의 AI가 학습을 하지?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AI 회사들은 왜 저런 걸 안 할까? 이거는 좀 위협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좀 알아보던 보니까 이 대화형 AI라는 영역 자체가 한국도 잘 못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두가 다 아직까지는 발전이 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이 분야를 좀 하면 좀 뭐 한국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대화형 AI 엔진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시기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한 10년 전은 아니죠? 2015년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오, 거의 오래됐구나. 10년. 네.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2015년에 모여가지고 와. 법인 설립하기 전에 2년 정도 되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지금은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이제 IPO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 당시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네, 저희의 장점은 그래도 초기 멤버들은 전원 현재까지 와. 다 남아 있습니다. 시대를 빨리 읽으셨네요. 맞아요. 신기하다. 사실 정말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그 중심에 있는 구글도 바드의 한국어, 일본어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과 또 대표님께서 지금 연구 개발하시는 부분에 좀 공통점, 차이점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좀 겹칠까봐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초거대 언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든지 잘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의 이름이고요. 챗 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고, 바드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네. 언어 모델인데,
바드가 지금까지는 많은 초거대 언어 모델들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는 잘 학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투자 대비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런데 한국이 이제 빅마우스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드가 한국말을 학습하고 한국인들로부터 해서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바드를 써보면 마찬가지로 이 바드도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업이 쓰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초거대 언어 모델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앙상블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뭐 너무너무 더 좋은 거고요. 오히려 더. 네, 맞네요. 경쟁보다는 좋아지는 거죠. 맞네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신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구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챗 GPT를 참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일단은 한국어로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느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번역을 하니까. 사용자들이 몰릴 때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는 빨리 챗 GPT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이 AI 챗봇 장점은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챗GPT의 핵심이 되는 GPT라는 그 언어 모델은 영어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용 자체가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이 약 3배 정도 느리기도 하고 가격도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게 잘한다 라는 말이 글자를 보면 긍정인데 네. 소리를 들으면 부정이에요. 맞아요. 네.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죠. 네. 또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것들 잘 네. 아시잖아요. 너무나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말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특수성을 감안한 해결한 그런 AI들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 페르소나가 지금 하고 있고요. 챗 GPT는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제가 되는 서비스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서 챗 GPT의 강점은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챗봇들이 답변을 못하거나 인식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요약을 해주거나 어떤 그 감정 분석 같은 부분에서도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AI랑 AI끼리도 서로 대화가 가능한가요? 오,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이 AI 시장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시장 규모가 20조 시장이 46조 시장까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와.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챗GPT 같은 것들이 자연어 생성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보트봇도 그런 생성의 일종인데요. AI들끼리 대화를 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문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네이버라든지 외부의 데이터를 또 크롤링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못한 데이터를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약 70% 정도 되는 AI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 점점 저희가 신기하고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AI의 성능을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얼마만큼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네, 그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그럴듯하게 문장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답을 정확하지 않지만 표현을 해서 만든다는 건데 그 데이터를 사실 학습시켰을 때는 AI가 굉장히 오답을 말하는 AI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금융권이나 어떤 돈을 다루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챗 GPT를 잘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NLG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자연어 생성 기술이고요. 한국어 문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유의어, 동의어, 다이어 같은 어떤 사전의 딕셔너리죠. 사전 데이터들, 그다음 외부에서 크롤링한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법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유사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챗봇 말씀하신 것대로 네.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얘가 인식을 하는데 출출하다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출출하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지를 만들어주는 걸 잘하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단시간에 만들 수가 있어서 한 6개월간 20명이 투입되던 작업을 이제는 한 달 동안 2명 정도 투입이 되면 데이터 양은 더 몇 배로 만들면서 단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챗 GPT를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좀 더 편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아직도 가짜로 대답하는 거, 거짓말하는 GPT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없는 정보를 말한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로 인식을 해서 약간 좀 꾸며서 말하는 것 같은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말을 해주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완벽한 AI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면 좋은 그런 정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거짓말, 할루시네이션. 초거대 AI에서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할루시네이션은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럴듯한 답변을 구사하는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챗 GPT에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를 그럴듯하게 설명했다고 하죠. 이 GPT 3.5가 적용된 챗 GPT에서 실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라며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하며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조선 중기에 사용된 티타늄 전차에 대해 알려줘 라는 가공의 질문을 했더니 티타늄 전차는 조선 중기 17세기 후반에 조선의 왕족이나 귀족층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차다. 1654년에 일어난 양정오야전에서는 티타늄 전차 40여 대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때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챗 GPT에서 엉뚱한 답변을 받아내고 공유하는 놀이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대동여지도 연금 순살들의 폭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혹은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을 설명해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챗 GPT의 답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똑하다고 알려진 AI가 왜 엉뚱한 답변을 할까요? 이것은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가진 AI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를 인식하면 그 단어와 연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단어들을 조합해 답변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AI 업계 전문가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왜 그런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설명 가능한 AI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류 결과물이 생성됐어도 어떤 데이터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루시네이션의 또 다른 원인은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애초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오류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오류 정제를 위한 검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네. 내비게이션한테 물어요. 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너 여자친구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으면 AI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예. 전 알지 못하는 대답이에요. 아, 저는- 그랬고. 미안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챗 GPT는 무조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사실 네. 욕해봤거든요. 운전하면서요. 거친 말은 삼가주세요. 아, 뭐 이런 거 있던데. 거친 말은 삼가해주세요. 맞아. 네, 되게 예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챗 GPT는 대답을 꼭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대답이더라도.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AI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입장에서 뭘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AI는 결국에는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AI 자체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한다든지
어떤 기술에 종속돼서 어떤 화려함을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쓸 수 있는 AI,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사용성이 높은 AI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성 기술이라든지 챗GPT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비전,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서로 접목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네.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또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그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은 개발을 또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AI가 그렇다면 진짜 100년 후, 200년 후 뭐까지 안 가더라도 한 10년 후, 20년 후 인간의 어떤 일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초기에는 아무래도 반복적이고 단순한 그런 업무들을 대체하다가 네. 점점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대체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GPT-4는 인간이 하고 있는 업무의 생산적인 능력을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인간이 하는 업무를 다 대신 해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이제 기술 지능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인간의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툴로서 발전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기감을 가지고 네. 경계하면서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신문이나 유튜브 보면 지금 챗 GPT를 활용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시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하잖아요. 챗 GPT로 막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대표님은 무려 10년 전에 하셨다는데. 그쵸. 네,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는 누구나 AI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딩도 AI가 해주게 되고, 정말 코딩을 모르고 또 기술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이디어의 시대이고, 오히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한국의 유명 스타트업들 중에 챗 GPT를 활용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대중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기술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술 회사들이 보기에는 정말 챗 GPT 가지고 뭐 하루도 안 걸려서 만든 그런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정말 아이디어 너무 잘 썼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 챗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커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본인이 가진 아이디어랑 잘 융합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 말 태진님이 하셨잖아요. AI가 감성까지 다루면 어떨 것 같냐. 저는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친구가 필요한데. 저도 특히나 어르신들 네. 있으면 어떻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외로운 어르신들. 그리고 저도 제가 정말 남한테 못했던 속마음을 좀 털어놨을 때 AI가 맞아. 그냥 네. 그러니까 AI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AI가 사람의 감성도 이렇게 만져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직 한국에서는 AI 스피커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스마트 토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슬부슬하고 만졌을 때 촉감이 좋은 이런 인형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인형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도 읽어줄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좀 안고 다니면서 네, 뭔가 좀 궁금한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119를 불러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또 도와줄 수 있고요. 와.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비전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노인의 얼굴들을 계속 캐치해서 뭔가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가지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술들이 그렇게 접목이 되면 정말 말씀하신 감성적인 그런 AI 서비스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페르소나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페르소나 AI는 정말 쓸 수 있는 AI, 그러니까 적정 기술, 네, 영어로 하면 옵티멀 AI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죽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AI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인류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항상 마무리 질문은 요 패턴으로 갑니다, 대표님. 사람과 대화하는 이 챗봇 AI, 대화형 AI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저희부터 가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가봅시다.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 AI는 바로 여러분이다. 아, 여러분이다. 뭘까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아, 좋아. 챗봇 AI. 아, 문학적이고 감성적이고 너무 좋네요. 윤복희. 네. 윤복희 씨의 여러분. 그 맞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다면 네. 저는 이 기술의 발전, 과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 AI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챗봇 AI 때문에 경마장이 망했대요. 경마장이 왜 망해요? 이 기술이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아니, 지금 말이 안 제가 나올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술이 지금 엄청 개발했습니다. 불과 작년과 다른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아, 준비를 네. 해봤는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 AI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저는 페르소나 AI입니다. 페르소나 AI. 네. 대표님의 사명 회사명이기도 아, 하고 네. 저희 회사명이기도 하고요. 페르소나가 IT에서 타겟 고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뜻에서 페르소나 AI가 정말 챗봇하고 잘 맞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고객에게 적합한 적절한 서비스를 앞으로도 제공할 것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녹화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이야기, 달라진 또 AI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저희가 호모 디지쿠스에서 여러 번 이 챗봇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잖아요. 네. 챗 GPT.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네요. 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지 또 무엇이 우리를 즐겁고 신나게 할지 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재밌는 웃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